유심히 봐야 돼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뭐 천동이니까 좋겠다 이게 아니고 삼방사정에서 천동이 거문이랑 같이 되거나 동성하거나 뭐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 천동이 있을 때 천동 거문을 잘 봐야 돼. 그럴 때는 거의 시비 구슬수 아니면 또 감정적인 면이 이 사람한테 좀 안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고 화록이 들어와도 말씀이세요? 화록이 록이 붙었는데도 천동에 록이 붙었는데도 거문이 같이 거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를 봐요. 항상 거문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천동을 가졌을 때는 천동 화기가 언제 들어? 천동은 화기가 없죠. 있나? 학이 있어요, 선생님. 그거 뭐죠? 천동학이. 아니 아니 갑을 명 정. 순세 나중에 오고. 정년일 때는 거문학이거든요. 써야 되는 거. 아니 아직은 안 해도 돼요. 계속 켜놔. 미리 켜놔. 됐어. 경일모운동이구나. 내년에 그러니까 천동이 내년에 경자년이에요. 경자년에 내년에 천동화기가 들어오거든요. 올해 정년, 뭐 정유년 저번에 지나간 정유년 같은 경우는 정월동 거문화기가 들어오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천동의 화기가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천동 화록이 우리 10년 동안에 한 번은 화기가 걸릴 거야. 어디든지 그죠? 그러다 보면 이게 천동이 명궁에 있는 사람은 어린 시절이잖아. 그죠? 태어났을 때부터 일대운이니까 일대운이면 어릴 때이기 때문에 유소년의 조업이 기울이실 염려가 있다. 이런 말이 뭐냐면 거의 천동을 가진 사람이 보면 어릴 때 집이 한번 이렇게 망하든지 뭐 이런 경향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집을 나간다. 집이 망하는 망한다. 유년에. 예, 유년에 그런 경향이 항상 생겨요. 유년 때나 소년 때 어릴 때 집이 한번 이렇게 망하는 일이 생기고 그런 경향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약간 이런 어려운 일을 어릴 때 한번 당했기 때문에 조금 천동을 가진 사람이 정신적인 면으로 많이 발달을 하는 것 같아요. 정신적인 면으로 많이 발달을 하고 물질보다는 정신세계에 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천동을 가진 사람은 정신적인 세계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은 너무 이제 급해가지고 끝내느라고 그랬는데 그런 게 있고 또 이게 천동이 그래서 이게 거의 천동을 가진 사람 만년에 좋은 거지. 유년에 어릴 때 이렇게 되죠. 유소년 때 그래. 중년에도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감정적인 변인데 가면서 거문도 또 어느 때인가 또 화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10년 대운 안에 또 어느 때 들어올 거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정신세계가 독특하거든요. 독특하다 보니까 거문이 들어오긴 하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어떤 부분들 우리 일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위에 왜냐면 똑똑하잖아. 똑똑하니까 뭐 자기가 나서서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남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정신세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이제 사회생활 하는 데서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시기 질투가 거문과 같은 행동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들어오고 시비거리가 들어오고 그 사람을 질시하고 뭐 이런 경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중년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요. 또 쓴맛 단맛도 많이 겪고 그리고 보통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본인은 정상적인 건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요. 그 대신에 만년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천동의 이 성질이 그런 거예요. 이게 중소년 때보다는 후반기에 나이가 많아서 괜찮은 편이다.
그때는 향수를 즐길 줄 알고 좀 그런 면이 좀 있죠. 천동 자체가. 그런데 천동 화록에 살성이나 공급이나 흠호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일생 겪는 파절이 더 크다 이거야. 원래 이런 파절이 좀 많은 데다가 살성이 들어오고 공급 흠호가 들어오면 더 이렇게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만년에 좋지만 호진감래라고 해서 좋지만 이게 살성이 들어오면 그 그릇이 작아진다 이거예요. 사람이 이게 그 뜻이 사람들을 많이 베풀고 있는데 너무 중간에 이런 거를 많이 겪다 보니까 만년에 갔어도 이게 조금 포용력이 좀 아무래도 당한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천동화록은 도화재성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천동이 감정적인 별인데 도화성이 굉장히 짙어요. 그 책 자체에서는 도화성을 우리가 뭐 염정이나 탐낭이나 뭐 천이홍란이나 천요나 이런 거를 도화성 별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거는 복성이라고 그 해가지고 거기서는 도화성 별에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도화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천동이. 그래가지고 그런 데다가 도화성 별을 만났다 하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거기다가 창국도 도화성 별이잖아요. 창국을 만났다 이러면 거의 뭐 풍류배라고 그랬잖아. 풍류배가 되기 쉽다. 한량이에요. 옛날로 따지면 먹고 노는 한량이에요. 그런 식으로 돼. 천동을 명궁에 가지고 있는 사람 원래 기월천 동양격이 굉장히 편안하다고 그러거든요. 편안한데 이게 우리가 지금 저기 뭐 옛날에는 또 뭐 집안 재산이 있으면 한량으로 살아도 뭐 또 괜찮다 뭐 양반들이 한량으로 사는 거지 사실은 이게 뭐 밑에서 하천민들이 뭐 한량으로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게 좀 그렇긴 한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상황이.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정신적인 세계를 하려면 아주 잘해든지 아니면 크게 해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옆에서 뭐 나서서 조금씩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 지금 뭐 현실 감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아예 크게 놀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세계를 크게 하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아니면 뭐 유명한 전도 뭐 하는 거, 뭐 스님 뭐 이러든지 아니면 옛날에 지금은 황수관 씨 있죠. 황수관 씨가 굉장히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확 하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은 강의나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정신적인 많이 하면 이 사람 크게 대성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은 누가 서포트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서포트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도화 재성을 만났을 때 자기 조절을 못하면 이 사람 망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천동이.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근데 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더 발달을 하는 거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다음 천동화문을 볼게요. 천동은 복성이지만 기본적으로 공흉 화길의 의미가 있다. 뭐냐면 나쁜 거를 갖다 좋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속성은 화근이 되면 더욱 강화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형 아래서는 천동은 화록을 좋아하며 비교적 화근은 싫어한다. 화록이 되면 비교적 안일하지만 화근이 되면 훨씬 고생스럽다는 거죠. 이 사람은 똑똑해요. 근데 낯으면 자꾸 그게 진실을 받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하고. 왜냐면 요새는 정신적인 물론 이제 나랑 정신적인 세계가 맞는 사람은 좋죠. 그 사람이 들을 게 많고 이런 옛 얘기들이나 정신세계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거의가 수준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참 이게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요새는 돈벌이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세대에서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조금 그게 그렇지 않고 거의 뭐 돈 안 닦고 뭐 이런 수준으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돈벌이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면
대성할 수도 있어요. 이 천동을 가진 사람. 말을 잘하잖아. 원래 천동이 금운과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익힘이 세거든요. 말이 세고 이렇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죠. 천동 화근과 녹존이 동공하는 면도죠. 화근이 좀 화록보다 못하지만 녹존이나 뭐 록이 붙으면 좋다는 거예요. 항상 복에 비해서는 록이 붙으면 자기가 더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천동 화근이 만일 금운 화기와 동궁 화거나 대궁에서 있으면 살성, 대궁에 있으면 살성보다 아까 금운 화기 얘기했잖아요. 네, 금운 화기와 동궁 화거나 대궁에 있으면서 살성을 보면 그게 문제인 거죠. 항상 그게 중요한 신의 피곤함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여 시비를 야기하기 쉽고, 제가 그랬죠. 시비 성공에 접근해도 다른 사람이 질책하기가 쉽고, 심지어 파괴당하여 반드시 크게 힘을 쓴 연중이야 비로소 그 국면을 돌릴 수 있다 이랬는데, 굉장히 질시를 많이 하고 이 사람이 못 일어서, 그래서 조그만 소그룹이나 어쩐데 이런 데 가면, 그런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이 사람이 그 사람 말이 타당하고 정당하지만 이게 막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어. 이걸 참고 지나가야 그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한 연휴에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 얘기하면 뭔 소리야 이랬는데 항상 앞서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서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면 그 얘기가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해요. 한참 힘쓰고 고생을 하고 나야 그 사람을 알아주는 거예요. 따라서 천동 화근은 살성에 대해 아주 민감한데 화근이 없는 천동보다 더욱 민감하다. 그 무슨 소리냐면 화근이 없는 그냥 천동도 민감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 만약 화근의 살기를 보면 일생 12구슬이 신대하고 크다 이 소리죠. 다른 사람과 감정 파열이 있기 쉽다. 이 천동이 그래서 복성인 면에 비해서 요런 면이 좀 아까 처음에도 강조했듯이 그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동을 가졌으면 유심히 봐줘야 돼요. 천동이 들어오면 양쪽에 또 일을 조합이 들어가 명주출혈을 굉장히 좋은 별이 형성이 되거든요. 돈도 벌 수 있는 형성이 되지만 근홍조합 때문에 잘 봐야 된다. 천동 화근이 태영 화록과 동궁하거나 대궁에서 보게 되면 부격이 되는데 단 전문업에 종사하는 것이 없다. 이게 뭐냐면 천동 화근이 되고 태영 화록이 될 때는 정년이에요. 뭐 정유년 뭐 이렇게 해갖고 정년에 정월동 기거잖아요. 그죠? 정월이죠. 태영월이죠. 동이 정월 동이자 동이 화근이잖아요. 그때가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면 북경이 단 전문업에 종사하는 게 좋다는 게 뭐냐면 이게 그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전문가로서 났으면은 뭐든지 이 사람 알아주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현실과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내가 정신적인 관계에 대한 어떤 소속을 갖고 있다든지 뭐 철학을 한다든지 뭐 명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목사가 됐다든지 선생님들이 전문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굉장히 좋다는 그런 얘기예요. 만약 장사한다면 대리점이 좋다. 이때 개월을 보면 반드시 발달한다. 개월이 뭐예요? 캐스팅 되는 거고 누군가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천동 화근 역시 보필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주로 조력을 얻어서 창업 흥가한다. 자, 보필이 있으면 창업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솔직히 전문업 말고는 천동이 조금은 장사하는 쪽으로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천동이 사궁에 있으면 다라와 동궁하는 것을 가장 끓인다. 사업에 경쟁이 많고 또 본인에도 파절이 많으며 살을 보면 본인으로 인해 사업에까지 영향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천동이 사궁에 있고 달아와 있으면 원래 천동 자체가 그런데 달아까지 끼었기 때문에 더 천동을 쥐고 흔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사업에는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랬는데 항상 12구슬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고 혼인도 왜 이렇다면 이게 부처궁에 들어갈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자꾸 이게 돌아가잖아. 기운이 돌아가면서 부처궁으로 옮겨가고 이렇기 때문에 부처 간의 감정이 굉장히 그게 안 좋아지고 그런 거예요. 그 12구슬이 같이 따라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절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궁으로 이 돌다 보면 부처궁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아까 그랬잖아. 도화재성을 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천동의 도화재성을 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도화재성을 보게 돼 있거든요.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본인의 파절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논입니다. 천동화기. 천동은 복성인데 복성이 화기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 네, 생각을 해보는 거. 복성인데 화기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 자, 복을 주하는 성에 주로 하거든요. 하는데 또 시비를 주하는 화기가 붙으니까 복에 시비를 거는 격이 되므로 복을 복이 아니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화기가 붙으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고 현실에 불만족해하며 즐거움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천동화기가 있으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다른 사람 하는 게 못마땅해. 그냥 자식궁에 있으면 자식도 못마땅해. 마누라도 못마땅해. 입친궁에 있으면 그렇고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직장 생활에도 있죠.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월급이 작느냐, 왜 성년이 빠르지 못하느냐, 어쩌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굉장히 불만이 많아진다는 거죠. 많아진다는 거죠. 자식에 대해서도 왜 내 자식은 왜 안 똑똑하냐, 뭐 못하냐 이렇게. 천동이 그래서 천동을 복성이긴 한데 유심히 보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여기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경험에 의하면 자식궁에 천동화기가 있다면 내가 내 자식에게 만족스럽거나 과도하게 기대를 함으로 자식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뭐 그래요. 자식에 있으면 그걸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정신적인 세계가 따라오지를 못해요. 누가 따라가겠어요, 자식이. 자기 하는 것만큼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 천동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누가 그만큼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말. 보통 만약에 누구를 가리킨다 하면 학생들도 그만큼 따라오지 못해서 불만스러운 거예요. 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부처궁에 들어가면 부처 간의 감정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부분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경우로 말미암은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설사 바람 피우지 않더라도 항상 마찰이 생기게 된다. 또 여명의 천동화기가 명궁에 있으면서 부처궁의 보좌재성이나 도화재성으로 가득하면 유언가로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다. 뭐 여자들이 이거 결혼했어도 뭐 옛날에 뭐 어디 노래방에 나간다 어디 나간다 뭐 남편 몰래 뭐 돈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천동이 그래서 복성이긴 하지만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 글을 쓰신 분이 김선호 씨잖아요. 요 필자의 특수한 경험에 의하면 천동화기가 지뢰궁, 신궁, 대한의 삼방에 질병성계와 같이 이제 지뢰궁에 이렇게 걸려 있다는 거죠. 신궁도 원래 지뢰과 관련이 된 거잖아요. 내 몸이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허리 디스크에 걸리거나 그런 허리병으로 인해 척추 수술 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뭐 이 사람은 그렇게 봤대요. 여태까지 많이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았다. 주로 천동이 있는 사람들이 이 뼈에 대해서 좀 약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본궁에 있으면 일생 정신이나 감정 생활이 여의치 못하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라든지 주위 친구들이라든지 선후배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뭐라 그러는가 요새 말로 하면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관록궁에 있으면 노력 후에 성취하나 시비가 많고 함지의 경우는 뜻을 이루지 못하거나 혹은 천한 일에 종사한다. 이렇게 자기 이상과 뜻이 높은데 함지가 됐다. 그럼 뜻을 못 피는 거예요. 자기 생각처럼 현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뜻을 이루는 일이 좀 힘들어요. 사람이 똑똑한 거에 비해서 더 크게 대성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는 함지에 있었다 이러면 거의 그쪽 세계, 정신 세계로 나가야 돼요. 나가버리면 차라리 이 사람이 좋아요. 자, 자미화권.